네, 확통 첫 시간이고, 네, 들어오세요. 앉으시고. 여러 가지 순열 할 건데, 맨 처음에 나오는 건 그냥 순열에 대해서, 네, 나오는데, 예, 어떤 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 순서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개수를 npr이라고 한다 라는 거 우리 1학년 때 배운 거야, 그지? 서로 다른 n명에서 r명을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npr, 그걸 순열이라고 한다는 거야. 3명이 있어. 1, 2, 3 이라는 3개가 있어. 이걸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있어. 몇 가지 있어? 6가지. 서로 다른 3개를 세 자리에 놓는 거죠. 세 자리에. 그죠? 3p3 어떻게 계산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죠. 3, 2, 1 이렇게. 이걸 다시 또 뭐라고 얘기해? 3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순열이다. p를 나타낸다. 퍼뮤테이션의 약자다. p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npr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 1로 나열하면 n부터 r번 내려가시면 돼요. 5p3이라는 건 5부터 3번 내려가. 5, 4, 3, 3번. 3p3은 3부터 3번. 3, 2, 1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47) 48 네, 그래서 구하시면 된다. 이런 거예요. 보기 1번. 4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회장이라는 자리가 있고 부회장이라는 자리가 있지. 자리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4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야, 그럼? 2개의 자리를 뽑는 거야. 4 곱하기 3. 그러면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벳 MAPL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4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에 그런 거죠. 하나, 둘, 세 자리에 나열하는 거니까 여기 처음에 누가 와?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 이렇게 오는 거죠. 얘가 4p3이랑 똑같아. 나정이 맞아? 너네 나정이 알아? 나정이 누군지 알아? 몰라? 쓰레기 오빠 알아? 쓰레기 오빠 몰라? 넘어갈게. 나정인에 반해서 8명 중에서 배역 ABC를 정하는 경우 8p3 하는 거죠. 8p3. 8, 7, 6을 곱하면 돼. 뭐 얼마 나오겠지. 11명의 손석구 선수 중에 5명 뽑아 정할 때 11p5. 이것도 얼마 나오겠지 뭐. 승부차게 정할 수 있겠죠. 네, 보기 2번. 1, 2, 3의 숫자가 적힌 3장의 카드가 있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래. 3장의 카드를 나열할 때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3자리 자연수 3, 2, 1 6가지가 있어요. 아까 써줬죠.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리 개수는 3, 2 이것도 6개가 있습니다. 2자리 자연수도. 네, 계승과 순열의 수인데 계승이라고 하는 게 팩토리얼을 의미해요. 계승이라고 하는 게 팩토리얼을 의미한다. 팩토리얼은 그 주어진 숫자부터 어디까지 곱해? 1까지 다 곱하는 거죠. 쭉 밑에까지 다 곱하는 게 계승이야. 계승이라고 잘 말 안 하고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팩토리얼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0보다 큰 R, 큰 N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계승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데 요식 네, NPR을 계승으로 쓰면 이렇게 돼. N마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OP3이라는 게 있었다고 쳐봐. OP3은 5부터 어디까지 곱해? 5부터 3까지 곱해. 좀 나와라. 5, 4, 3. 5, 4, 3이야. 근데 원래 여기에 2, 1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2, 1로 나눠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는 위에는 몇 팩토리얼이야? 그렇죠? 5팩토리얼을 몇 팩으로 나눈 거죠? 2팩으로 나누는데 이 2팩이 5 빼기 3이었다는 거야. 여기 5 빼기 3이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NPR이라고 하는 게 N 팩토리얼을
n마 r 팩토리얼로 나눈 거야. 알겠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학년 때는 잘 물어보지 않아. 근데 3학년 때는 물어봐. 시험에 등장할 수 있어. 여기에 r 팩토리얼까지 쓰면 이게 NCR이 돼. 이건 잘 물어보니까 기억해 주시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의해야 한다. NPN은 n 팩토리얼, NP0은 1. 여기서 중요한 건 경우의 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얘가 서로 다른 n개에서 하나도 뽑지 않는 경우, 안 뽑았어가 한 가지 경우의 수인 거야. 그래서 1로 보는 거고 0 팩토리얼도 1로 본다. 이거 많이 헷갈려 해요. 0 팩토리얼 0이지, NP0 0이지 라고 하면 안 돼. 1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 설명, 제가 해준 설명이 이렇게 있고요. 다음 값을 구해보세요. 7P3, 7, 6, 5, 30, 210이겠네요. 5 팩토리얼 120입니다. 0 팩토리얼 1이라고 1, 0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4 팩토리얼은 24고요. 6P0도 1이었다. 네, 연습하셔가지고 계산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새로 배우는 친구 원순열입니다. 원순열, 원숭이 아니고 원순열.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할 거예요. 원형으로, 원형. 이렇게 원 탁자가 있어. 거기에 3명을 앉힌대. 예를 들어 3명을 앉힌대. 그러면 1열로 3명을 앉히는 거랑 1, 2, 3번을 앉히는 거랑 원으로 3명을 앉히는 건 뭐가 다르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 첫 번째 자리가 사라져. 첫 자리가 사라져 라고 생각하면 돼. 첫 자리가 사라져. 왜냐면 이거 돌리면 똑같잖아. 돌리면, 그죠? 얘가 1번인 줄 알았는데 얘가 이쪽으로 오면 똑같은 게 돼. 계속 돌리면 똑같다고. 돌리면 누가 1번인지를 모른다고. 원으로 앉는다는 거. 누가 맨 첫 자리에 오는 건지를 몰라. 원으로 온다는 거. 그래서 요 첫 자리에 오는 개수만큼 없애주면 돼.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개수만큼 없애주면 돼. 그러면 1열로 3명을 세우는 방법은 3, 2, 1이었죠.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방법의 숫자가 몇 가지였어? 3가지. 그러면 요 3가지만큼을 뭐 해줘? 이게 전체 경우의 숫자가 6가지였는데 3가지만큼으로 나눠주는 거야. 요 1번 자리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요 자리가 사라졌어. 3으로 나눠. 그래서 결국 2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2가지냐면 1번, 2번, 3번이 앉던가 1번, 3번, 2번이 앉던가 요 2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내가 1번 자리에 앉았어? 1번 자리에 앉았어? 내 오른손에 누가 있어? 1번 자리에 앉으면 여기 오른손에 누가 있어? 2번이 있지. 왼손에 누가 있어? 3번이 있지. 걔네 둘이 바꾸는 경우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이거 돌렸을 때 다 똑같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앉아보는 게 제일 중요해. 원순열에서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보는 게 제일 중요해. 앉아보면 좀 쉬워져. 알겠죠? 좀 상상하면 쉬워져? 그래서 봐봐.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를 모두 같은 것으로 정하는데 서로 다른 n개에서 원형을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 팩토리얼을 얼마로 나누고 있어? n으로 나누고 있죠. 이게 n이 뭐라고? n이 뭐라고? 첫 자리. 첫 자리 수라고. 첫 자리의 경우의 수. 첫 자리 경우의 수.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알겠죠? 그래서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외워. 근데 얘를 외우면 안 되고 얘를 외워야 돼. 얘를 기억해야 돼. 얘를.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쉬워. 물론 그냥 공식으로 할 땐 n-1 팩토리얼이에요 라고 외우지만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개의 위치를 고정하고 나머지 n-1개를 배열하는 원순열의 경우의 수여서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이렇게 잘 설명하지 않고요. 예. 밑에 참고 있는데 뭐 그렇고요.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A 자리에 앉았어. 내 오른손에 누가 있어? B가 있어. 왼손에 C가 있는 거죠. A에 앉으면. 내가 여기 A에 앉았어. 내 오른손에 누가 있어? B가 있고 C가 있는 거죠. 오른손 왼손. A에 앉았어. 오른손 왼손.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로 본다는 거야. 다 똑같은 거. 알겠죠? 이게 그냥 한 가지 경우인 거야. 원에 앉을 때. 1열로 세울 때는 A, B, C, C, A, B, B, C, A가 다 다른 건데 원에다 놓을 때는 다 똑같은 경우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문제는 이렇게 나와. 서로 다른 5명의 학생을 원에 둘러앉게 하는 경우의 수는 5 팩토리얼을 5로 나눠주면 돼요. n 팩토리얼 n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러면 5 팩토리얼을 5로 나눈다는 건 결국 4 팩토리얼만 남는 거죠. 얘가 5,
4, 3, 2, 1이었는데 5가 날아가니까 4팩토리얼만 남는다. n-1 팩토리얼을 외우면 쉽게 풀 수는 있어.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고. 그래서 24가 정답이야. 24. 7명의 학생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인용 식탁에 둘러앉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7, P, 4를 하는 거야. 일단 7명 중에 4명을 앉혀. 근데 맨 첫 자리에 몇 명 올 수 있어? 맨 첫 자리에 이렇게 생각하면 7, 6, 5, 4였잖아. 맨 첫 자리에 7명 올 수 있지. 그 얼마로 나눠? 7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6, 5, 4만 곱해주면 돼요. 20, 6이 12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맨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사라지는 거야. 돌리면 다 똑같아지니까. 맨 첫 자리가 없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없다고, 얘가 첫 자리인지 모른다고.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게 사라진다.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을 A, B, C에 서로 다른 색으로 모두 칠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도 돌리면 똑같은 거죠. 그죠? 큐브 돌리던 것처럼 돌리면 똑같잖아, 색깔이. 그러니까 얘도 그냥 4팩토리얼을 4로 나눠. 3팩토리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6가지. 네, 이렇게 하면 돼요. 5번. 이웃하는 또는 이웃하지 않게 하는 원순열의 경우의 수인데요. 요 이웃하거나 혹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맨날 나오는 유형이거든. 맨날 물어볼 거야. 우와. 우와. 이웃하면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 이웃하게 하는 집단을 묶어서 하나의 대상, 한 덩어리. 혹은 한 팀. 그냥 한 개라고 생각해. 그런 다음에 그 한 덩어리, 그 한 팀, 그 한 개에서 걔네들의 뭘 구해? 걔네들이 바꿔왔는, 걔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순열의 개수를 또 구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 한 덩어리 안에서 걔네들이 자리 바꾸는 걸 또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원순열 구한 다음에 원순열의 수를 다시 곱해주면 돼요. 이 한 덩어리로 원순열을 일단 계산해. 이렇게 한 덩어리를 계산해. 뭐 3명이 앉아.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하나, 둘, 3명이 원에 앉는 경우는 2팩토리얼. 근데 요 3명이 번갈아 앉을 수 있잖아. 그지? 얘네들이 번갈아 앉는 건 3팩토리얼.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기 앞에서 원순열 계산을 한번 했지. 원순열을 여기다 적용했잖아. 원순열을 여기다 한번 씌워 먹었잖아. 그럼 그 뒤부터는 원순열을 적용하지 않아. 알겠죠? 원순열을 한 번만 적용하면 돼. 알겠죠? 맨 처음에 원순열 한 번만 적용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원순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순열이 적용되고 나면 여기 A, 여기 B, 여기 C가 앉았다고 쳐봐. 그러면 자리가 정해졌지. 그럼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지. 그러면 누가 첫 번째인지 정할 수 있다. 얘가 첫 번째인지 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는. 그럼 그 다음부터 앉는 건 원순열이 적용되지 않아. 원순열은 한 번만 적용돼. 아시겠죠? 이게 그 절대 기준이야. 뭐라고 해야 돼? 그것만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원순열은 한 번만 적용된다. 집단을 이웃하지 않게 하면 나중 배열.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나중에 배열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웃해도 좋은 집단으로 만들어진 원순열의 수를 구해.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 있잖아. 걔네들 먼저 배열하라 이런 거야. 나중 배열하지 말고 먼저 배열하세요.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 먼저 배열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한 원순열에 대해서 대상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게 나중에 배열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얘도 먼저 할 때는 원순열을 적용했지. 그럼 그 다음엔 원순열 적용해 안 해? 안 한다 이거야. 여기만 적용해주고 그 다음은 안 해줄 거야.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봐봐. 부모와 4명의 자녀로 구성된 6명의 가족이 원형의 식탁에 둘러앉을 때 다음을 구하자. 부모가 있어?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야. 부모, 그 다음에 자녀가 4명 있어. 총 6명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6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는 그냥 5팩토리얼이에요. 120까지. 어렵지 않죠? 그냥 6명을 원탁에 그냥 둘러앉아. 이렇게 하면 6팩토리얼 6으로 나누면 돼. 그죠?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는 부모를 한 팀으로 보는 거야. 그럼 모 하고 1번, 2번, 3번, 4번에 자녀가 있는 거지. 맞아? 근데 부모를 뭐로 본다고? 한 팀으로 보는 거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러면 전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야. 5개. 5명이 있다고 생각해. 5명을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은 5팩토리얼 5로 나눠. 4팩토리얼이야. 알겠죠? 여기까지 원순열 적용이 돼 있어. 그 다음에 부모가 뭐 할 수 있지? 서로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지. 번갈아 앉을 수 있다고. 2팩토리얼 곱해준다. 여기선 원순열 적용이 안 된다. 알겠죠? 곱해줘. 24 곱하기 2여요. 48이요. 자, 두 번째 48. 부모가 마주보고 앉을 거래. 그러면 원탁에 일단 먼저 부모를 앉혀. 부모를 앉혀. 아빠 자리 나가 앉았어. 야, 아빠 자리에 내가 앉았다고 생각해봐. 아빠 자리 왼쪽에 누가 있어? 왼쪽에 엄마 있잖아. 오른쪽에 누가 있어? 엄마 있잖아. 그치? 엄마 앉았어. 왼쪽에 누가 있어? 아빠. 오른쪽에 누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앉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언제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누구밖에 없어? 그냥 배우자밖에 없는 거야. 어? 한 가지라고. 한 가지. 2명을 원탁에 앉는 경우는 2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 끝났어. 그리고 나면 자녀들이 이제 몇 명이 있어? 4명이 앉겠죠. 내 자리에. 4팩토리얼 이렇게 앉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24가 정답. 24가 정답이다.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 원탁의 의자에 둘러앉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여학생끼리 우리 여학생들 이웃해야 돼. 꼭. 그지? 남학생 사이에 끼면 안 돼. 절대. 그지?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되고 급식도 같이 먹어야 되고. 그지? 혼밥 이런 거 절대 못하고. 어때? 할 수 있어? 아니야? 알겠어. 여학생끼리 이웃할 거니까 여학생 3명이 하나, 둘, 3명이 있고요. 남학생 하나, 둘, 셋, 4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겁니다. 그럼 전체 몇 명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5명. 5팩토리얼을 5로 나눠. 이게 원순열 적용되고, 그리고 나면 이 여학생들끼리 번갈아 앉을 수 있죠. 샥샥샥. 3팩토리얼 곱해줘요. 4팩 곱하기 3팩이에요. 4팩 곱하기 3팩. 4팩이 얼마냐면 24야. 3팩은 얼마냐면 6이거든. 6. 이것도 1학년 때 했었는데 24는 12 곱하기 2야. 그래서 얘를 2한테 주면 144가 정답이야. 이렇게. 그래서 4팩 곱하기 3팩은 144야. 그냥 외우시면 좋아요. 되게 많이 나오는 계산이기 때문에. 4팩 곱하기 3팩 144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많이 나와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을 거래. 이번에 이웃하지 않는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이웃하지 않는 거야. 그럼 누구는 이웃해도 돼? 그럼 남학생을 먼저 앉히는 거야. 남학생이 먼저 앉혀. 알겠죠? Gentleman first. 오케이? You know? Gentleman. 젠틀맨은 뭐가 만들지? 오! 내가 기대했던 정답이야. Manner makes man. 남자 먼저 앉혀. 남자 하나, 둘, 셋, 4명을 먼저 앉힙니다. 그럼 몇 팩토리얼이야? 3팩토리얼이야. 4팩을 4로 나눌 거니까 3팩토리얼. 이게 남자 앉는 거야. 남자가 원에 앉는 거야. 이해되죠? 남자가 원에 앉았어. 3팩토리얼. 사장님, 남자가 원에 이거 먹어. 이거. 남자가 원에 앉았어. 이제 여학생 앉혀야 되는데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사이, 여기 사이, 여기 사이, 여기 사이가 있습니다. 몇 자리? 4자리에 이제 몇 명의 여학생을 앉히면 돼? 3명을 앉히면 돼. 여기는 원순열 적용돼 안 돼? 안 돼. 여기서는 원순열 적용 안 하고 그냥 여학생 앉히는 거야. 여학생 앉히면 돼. 그러면 3팩토리얼 6이고요. 4P3, 4, 3, 2 곱하면 24예요. 맞죠? 4, 3, 2로 곱하니까 6, 4, 24. 이것도 얼마야? 144. 14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요거 되게 중요해. 알겠죠? 이웃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잘 해야 돼.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원이 아닌 다른 모양의 다각형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요. 이것도 시험에 곧잘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 문제로 보면서 얘기해 줄게요. 응? 문제가 없고 이것만 있네. 봐봐. 여기 첫 번째.
첫 번째, 이런 식탁 물론 없겠지만 정삼각형 식탁 없겠지만 봐봐, 내가 요 자리에 앉는다고 쳐봐. 요 자리, 여기 이렇게 X표 해볼게. 요 자리 앉았어. 너네 다 앉았다고 상상해. 저기 앉았어. 내 오른손에 뭐 있지? 저 자리에 앉으면 오른손에 뭐 있어? 아니, 사람이 있어. 사람. 내 옆자리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야. 사람이 있어. 왼쪽에는 모서리가 있어. 그지? 맞아? 그러면 오른쪽에는 사람, 왼쪽에는 모서리 있는 데가 또 어디 있어? 또 어디 있어? 딱 앉았을 때 사람 모서리 여기 또 어디 있어? 여기 그지? 그러면 이 자리는 돌렸을 때 똑같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이 자리는 돌렸을 때 똑같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앉아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는 반대지. 모서리 사람이잖아. 그지? 여기도 모서리 사람, 여기도 모서리 사람이잖아. 반대로. 이해돼? 앉아봤을 때? 앉아봤어? 이거 다 나중에 이렇게 딱 써가지고 다 앉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자리가 몇 개 있는 셈이야? 그치, 다리가 2개 있는 거야. 그냥 원일 때는 자리가 있어 없어? 이렇게 있을 때는 다른 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왜냐면 이쪽도 사람, 이쪽도 사람이잖아. 내가 어디 앉든 사람인데 여기는 모서리 사람이랑 사람 모서리 다르잖아. 그치? 여기는 실제 몇 개의 자리가 있다고? 2개의 자리가 있는 거야.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2개 있는 거예요. 여기. 알겠죠?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얼마를 곱해? 다 구해놓고 2를 곱해.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2개 있다. 2를 곱해. 요 정사각형에는 모서리 사람이랑 모서리 사람 얘도 2개가 있어. 2개. 그래서 얘도 곱하기 2를 합니다. 그죠? 곱하기 2를 하고 정오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요렇게 돼 있으면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다 다른 자리입니다. 지금 앉아보면 모서리 사람, 사람 모서리. 그죠? 여기는 모서리 사람인데 얘 입장이랑 얘 입장이 달라. 얘는 옆에 몇 명 있어? 2명. 얘는 1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자리야. 그죠? 긴 축이랑 짧은 축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장축, 단축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얘랑 얘의 입장 다르고요. 얘랑 얘의 입장도 달라. 그래서 얘는 5자리가 있어. 그래서 총 5를 곱해줍니다. 원순열에다가 그 자릿수만큼 곱해주는 네. 거예요? 왜냐면 원순열이라는 건 시작하는 자리를 없애줬지. 시작이 없는 거라 했잖아. 없애줬는데 실제로는 시작할 수 있는 곳이 5군데 있었던 거야. 그래서 5를 곱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몇 번 풀어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몇 번 여러분이 상상으로 앉아보면 풀 수 있습니다. 정다각 뿔 칠하기 이런 거 있는데 넘어가고요. 풀 때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넘어가고요. 정다면체 칠하는 것도 있는데 넘어가고요. 지금 이것까지 막 다 하면 너무 많아요. 이거 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까?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 하고 확인 문제를 하고 밑에 2개는 여러분 풀어보셔도 되고 그럼 그렇게 할게요. 확인 문제만 풀어요. 확인 유제를 풀어요. 1번 그림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딸아들로 구성된 6명의 가족이 원형 탁자에 앉을 거예요. 6명 둘러앉는 경우는 5팩토리얼 120이 됐겠죠. 6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거 어떻게? 6팩을 6으로 나눈다 였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웃해.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한 덩어리로 보고 몇 명이 남죠? 4명이 남죠. 4명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5팩토리얼을 하고 아니죠. 4팩토리얼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번갈아 앉을 수 있다. 그러면 48가지가 있겠네요. 48가지. 세 번째, 아들딸이 마주 볼 거야. 아들딸이 마주 보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아들딸 마주 보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나머지 4명이 4팩토리얼 둘러 앉을 때 얘는 원순열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24가지. 근데 4팩 곱하기 2 할 때 4팩은 어떤 거예요? 여기 한 덩어리 하나, 둘, 셋, 넷. 총 5명이 있어. 네. 5명을 원탁에 둘러 앉는 경우가 4팩토리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번갈아 앉을 수 있어. 2가지. 4번 잘 봐야 돼.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 한 명이 앉아야 돼. 알겠죠? 할머니랑 할아버지 사이에 한 명이 앉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사이에 한 명을 데려올 거야. 알겠죠? 알겠죠? 잘 봐. 그러면 여기 한 덩어리 만드는 것부터 봐. 이 덩어리 만들 때 여기 한 명이 올 거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있어? 4가지 있어. 4가지. 엄마, 아빠, 딸, 아들이 있어. 4가지. 4 곱하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도 할 수 있지? 자리를 바꿀 수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라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어. 2가지 있어. 2가지. 오케이? 요렇게가 요 덩어리를 만든 거였어. 알겠죠? 그리고 이 덩어리는 그럼 몇 개가 남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남지. 이 4개를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는 3팩. 얘가 원순열 하는 거야. 여기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순열을 한 거죠. 순열을. 그러면 8 곱하기 6. 48가지가 정답. 알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 한 명이 앉는 경우에서 이렇게 된다. 저기 3번에 23은 어떻게 나왔어요? 아들, 딸이 마주 볼 거야. 아들, 딸을 먼저 앉혀. 2명을 원탁에 앉는 경우는 1가지. 나머지 4명이 나머지 자리에 앉을 거니까 4팩토리얼. 24. 근데 왜 4팩토리얼이? 1 할 때 원순열 했잖아. 네. 그럼 나머지 4명이 그냥 앉는 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4명이 앉는 거야. 원순열 안 해도 돼. 얘네가 기준을 잡아줬기 때문에 얘네들 원순열 안 해도 됩니다. 네, 확인 유죄였고요. 예, 변형 문제 뭐 할 수 있고요. 바람개비 한번 풀어보시고 다각형 탁자에 앉는 경우 요거 그림 몇 개만 해봅시다. 이렇게 직사각형 나오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면 좋다고 참고서나 이런 데서 이제 설명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앉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한 자리씩 앉아보시면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네 해서 찾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많이 해서 익혀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 몇 가지 자리가 있어요? 몇 개의 자리가 있어요? 3개의 자리가 있어요. 3개. 네. 그러면 3개 곱하기 그냥 몇 명이 지금 원장에 둘러앉냐면 6명 5팩토리얼 해주면 됩니다. 원래는 앉힌 다음에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원래 3개였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데 자리 먼저 찾고 곱해도 상관없어요. 360까지가 정답일 거예요. 그죠? 이거 벤젠 안 배우셨는데 어쨌든 정육각형에 앉아. 그죠? 이건 근데 자리가 다 똑같지? 그게 하나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5팩토리얼이야. 얘는 자리가 2개였죠? 그러면 5팩토리얼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요것만 하나 더 풀고 넘어갈게요. 내 쌍의 약혼자가 요새도 약혼자 이런 말을 쓰나? 어때? 약혼자? 잘 안 하는 것 같지, 그지? 그냥 결혼 약속하면 이제 결혼하는 거지, 그냥. 그지? 약혼자. 피앙세.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앉아서 식사할 건데, 이때 약혼자끼리 탁자의 같은 변에 이웃하여 나란히 앉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요, D가 있다고 쳐봐요. 그죠? 그럼 일단 앉지 않고 그 사이드에만 간다고 하는 거야. 어디야? 변. 사이드에만 가는 거야. A, B, C, D를 사이드에만 보내. 알겠죠? A가 있으면 A의 피앙세 있을 거 아니야. B가 있으면 B 피앙세도 있고 C가 있으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사람이 한 팀이라고 생각해서 보낸다고. 사이드에만 일단. 그건 몇 팩토리얼이야? 사이드에만 보내는 건? 3. 맞아. 3팩토리얼. 4개의 덩어리를 원에다 일단 둘러 앉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A랑 A-가 여기서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 그럼 몇 가지야? 2가지. 그게 몇 번 있어? 4번 있어. 이렇게. 이해돼요? 상황? 남자랑 여자를 사이드에다 일단 보낸다고. 사이드에만. 앉지 말고 하지. 앉지 말고 사이드에만 보내는 게 3팩토리얼. 오케이? 근데 남자랑 여자가 번갈아 앉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덩어리가 있는데 앉는 거야, 가서. 근데 이거 지금 이 자리랑 다르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 여기서는 어차피 둘이 바꿔 앉을 거니까. 오케이? 여기서 그 의미가 없는 문제에서 변형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6 곱하기 이게 얼마냐? 16. 그럼 얼마예요? 96. 4번이 정답이야. 네.
맞아. 이것 때문에 이거 했어. 답이 바로 밑에 있어서. 답지 안 찾아도 돼서. 풀어봐. 네, 여기도 한번 해보시고. 같은 느낌이죠. 수시 모집에 뭐 남학생, 여학생 4명 해갖고 세트 만드는 거. 이런 거 뭐라고 하지?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뭐지? 이거 7절판인데, 원래 9절판인데. 이거 7개밖에 없네. 어쨌든, 봐봐. 원의 내부에 7개가 나뉘어져 있고, 이 내부를 빨강, 주황, 노랑, 뭐 이렇게 한대요. 뭐죠? 무지개 색깔로 칠한대요. 모두 사용하여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작은 원을 제외한 나머지 6개는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다. 이게 무슨 의미죠? 원순열하라는 의미예요. 모양과 크기가 같다는 거, 돌리면 똑같다 이런 얘기죠. 구분이 안 되니까 돌리면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 가운데에다가 뭘 칠할지 정해. 그 몇 가지야? 가운데 칠하는 건? 7가지. 7. 그죠? 7C1이나 뭐 7P1 이렇게 하는 거죠. 7개 칠했어. 몇 개 색깔 남았어? 6개. 6개를 둘러서 칠하는 거죠. 원에 둘러서. 5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 7 곱하기 5팩토리얼. 화장실. 여기까지만 하고 갔다. 유형 9. 요거 풀어줄게요. 유명한 문제여가지고. 그림과 같이 서로 접하고 크기가 같은 원 3개에 이 세 원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있어요. 이 원 내부 또는 정삼각형의 내부에 들어가는 7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7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할 건데, 한 영역에 한 색깔만 칠할 때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아주 복잡하게 푸는 방법이랑 아주 쉬운 방법 2가지로 해줄게.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 가운데 칠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얼마야? 7. 이것도 7개 색깔로 칠할 거잖아. 맞지? 7 곱하기. 몇 개 색깔 남죠? 6개. 6개 중에 몇 개를 고를 거냐면 3개를 고를 거야. 안에다 칠할 거 3개를 고를 거야. 그죠? 3개 고르고 나면 그 3개를 뭐 해야 돼? 다시? 원순열로 칠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원순열로. 똑같잖아. 여기랑 모양이 똑같잖아. 원순열로 칠할 거잖아. 그러면 원순열로 칠할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6P3을 해. 그리고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3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죠. 6P3을 3으로 나눠주면 돼. 그리고 나면 이제 몇 가지 색깔이 남죠? 몇 가지 색이 남아? 아니, 3가지. 3가지가 남아. 하나, 둘, 셋, 4개 썼으니까 3가지가 남아. 그럼 남은 이 3가지는 원순열을 써, 안 써? 써, 안 써? 원순열을 써, 안 써? 그 다음은? 안 써. 그냥 3팩토리얼 이렇게. 근데 왜 안 써요? 여기다 색깔을 칠했잖아. 그럼 기준이 생겼지. 여기서 색깔을 칠했잖아. 3가지 색깔을. 여기다 색깔을 칠했잖아. 한 번 원순열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한다고. 기준이 생겨버리니까. 여기다 색깔을 칠하면서 기준이 생겼다고, 기준이.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알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거든? 3분의 7, 얘가 뭐야? 6, 5, 4지. 얘가 뭐야? 3, 2, 1이지. 3분의 7 팩토리얼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 방향이는 어차피 똑같이 돌려도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 얘네가 세트잖아. 세트. 그래서 그냥 7색깔을 칠해. 그리고 처음부터 칠할 수 있는, 얘가 돌아가면서 없어지는 순서는 몇 가지야? 3가지였어 라고 생각하면 돼. 네. 이해가 안 돼. 요건 이해됐어? 네. 그럼 이렇게 풀면 돼. 근데 밑에 것도 밑에 거는 그냥 원순열을 계속 풀다 보면, 원순열이라는 건 맨 처음을 다시 돌아가는 거야? 요것만 이해하면 돼. 원순열이라는 건 뭐가 사라지는 거라고? 첫 자리의 순서가 사라지는 거야. 첫 자리. 근데 얘는 돌아갈 수 있는 첫 자리가 몇 가지야? 3가지. 그러면 색깔을 다 칠한 다음에 그 3자리만 없애주면 된다고. 원순열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사람은 없었고, 실제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해서 푼 게, 이렇게 해서 풀어도 진짜 잘 푼 거야.
7팩토리얼 3으로 나누시면 7팩토리얼이 5040이거든요. 3으로 나눠져. 3, 1은 3, 20, 3, 6, 18. 그 다음 80이네. 이렇게 되는 거네. 2번이 정답이었어. 알겠죠? 요렇게만 이해해도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잘 하는 거고요. 여기 하고 잠깐 쉬었다가 중복순열 합시다. 중복순열이에요. 중복순열은 순열을 할 건데 중복돼 있어. 에? 뭐가 중복돼 있어? 아까는 1, 2, 3 이렇게 다 다른 거였지. 서로 다른 n개였는데 이번엔 막 1, 1, 3을 하는 거야. 1, 1, 3. 1이 중복돼 있어 이렇게. 이걸 일렬로 나열하래. 어? 그러면 요 1이랑 요 1을 그죠? 요 1이랑 요 1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랑 저거랑 다른 얘기지. 이렇게 설명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죠. 1, 2, 3이 있는데 1, 2, 3이 카드가 무한대로 있어. 카드가 무한대로 있다고. 그리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그럼 여기에 몇 개 올 수 있어? 3개. 여기도 몇 개 올 수 있어? 3개. 여기도 몇 개 올 수 있어? 3개. 이게 중복순열이야. 카드가 무한대로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카드가 3개밖에 없어도 몇 자리도 만들 수 있어? 4자리도 만들 수 있고 5자리도 만들 수 있겠지. 왜냐면 막 중복해서 들어갈 거잖아. 3으로만 다 채워도 되고. 그죠? 1, 1, 3, 3, 3 이렇게 채워도 되니까. 원래는 NPR 할 때 R이 N을 넘을 수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R이 N을 넘어도 돼. 알겠죠? C랑 P는 N이 무조건 더 컸다고 숫자가. 그래서 헷갈릴 필요 없이 큰 걸 앞에다 쓰면 됐어. 근데 얘는 R이 더 클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여기서의 중복순열, 중복조합에서의 문제는 누구를 나열하고 있는 건가? 누구를 뒤에다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걸 뒤에다 쓸 것인지. 문제를 딱 읽고 어떤 걸 뒤에다 쓸 것인지를 정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어쨌든 여기 고정된 것의 개수, 받는 쪽이에요. 선택하는 것의 개수, 주는 쪽이에요. 좀 더 그 표현을 달리하면 여기가 수동 받는 거니까. 그죠? 여기는 주는 거니까 뭐라고 하겠어? 능동. 영어로 수동 뭐야? 패시브. 맞았어. 능동은? 액티브. 맞았어. 공부 좀 했는데. 어쨌든 여기 파이 있어요. 파이. 중복순열은 파이를 씁니다. 파이. 중복순열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x가 1, 2, 3 있는데 y로의 함수인데 1, 2, 3, 4 있었어. 이 전체 함수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복순열은. 알겠죠? 1이 몇 개 쏠 수 있어요? 화살표? 4개. 2도? 4개. 3도? 4개 쏠 수 있죠. 전체 함수의 개수와 같아요. 알겠죠? 중복순열 전체 함수의 개수와 같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파이로 쓰시면 돼요. 전체 함수의 개수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과 같다고. 중복순열을 구하는 게. 네. 그래서 중복순열의 수는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의 수는 다음과 같은데 n 파이 r로 있고요. 이때 파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파이는 이렇게 써요. 여기 꺾어서 쓰는 거. 이 소문자 파이야. 근데 여기서 쓰는 건 이렇게 길게 늘었어요. 알겠죠? 대문자 파이예요. 대문자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게 늘려 쓰셔야 돼요. 이 꺾어서 쓰시면 3.14예요. 다시 n을 r번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의 r제곱, 앞에 거에 뒤에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고요. 넘어가고요. 3개의 숫자 1, 2, 3을 중복을 합하여 4개를 택해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구하재. 하나, 둘, 셋, 4자리인데 여기도 몇 개 올 수 있어?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3에 4제곱 81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민규와 연우가 방송부, 미술부, 연극부, 음악부 중 한 곳에 가입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봐봐. 여기 봐봐. 여기서 고르는 사람은 누구야? 액티브한 사람은 누구야? 여기 얘네가 액티브한 거야. 액티브한 게 앞에야 뒤야? 뒤로 가는 거야. 방송부는 내가 골라질 수도 있고 안 골라질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연우한테 골라질 수도 있고 안 골라질 수도 있다고.
미술부도 마찬가지고 얘네도 마찬가지라고. 얘네가 앞에 온다고. 이렇게. 오케이? 다시 민규랑 연우가 X야. 민규, 연우가 X야. Y가 누구야? 방송, 미술, 연극, 음악이 Y인 거야. 민규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연우도 몇 가지? 4가지.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 4가지. 4. 어떻게 돼? 16이야, 16. 전체 16가지가 있네. 오케이? 민규와 연우는 동시에 고를 거니까. 4의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지금 제 설명이. 이해되죠? 전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중복선열의 대표적인 예는요. 중복을 허락하여 만드는 정수의 개수의 문제. 그냥 정수의 개수 문제. 기명투표 무슨 뜻이야? 이름 밝히. 그죠? 내가 누구를 뽑는지 내가 밝히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 드는 거 있잖아. 손 드는 게 기명투표야. 알겠죠? 그 투표 용지에 내 이름도 쓰고 내가 누굴 뽑을 건지도 쓰는 거야. 오케이? 그게 기명투표야. 반대는 뭐? 무기명투표. 걔는 중복 조합입니다. 모스부호 뭐죠? 모스부호? 너네 알고 있는 모스부호 뭐야? SOS. 그건 뭔데? 어떻게 해? 따따따. 맞아, 그거야. 따따따따따 그거 어디서 나왔어? 엑시트에서 나왔잖아. 그거 기억해야 돼. 그거 모스부호야, 모스부호. 모스부호는 부호가 몇 개야? 2개야.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모스부호. 깃발도 올리고 내리고. 오케이? 반 배정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반 배정도 있잖아. 반에 배정하는 애가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기명투표랑 똑같은 거야. 후보가 반이고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이름을 쓰고 후보를 정하는 거니까 똑같아. 사실 똑같은 얘기야.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문제도 똑같아.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것도 똑같아. 우체통이 능동적이야? 편지가 능동적이야? 편지가 능동적이야. 잘 정해야 돼. 알겠지? 어? 우체통은 나한테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 근데 편지는 우체통에 무조건 들어가야만 해. 그래야 가니까. 함수의 개수 문제, 전체 함수의 개수, 호텔 투숙 문제, 이거 반배정이랑 똑같은 거죠. 이진법을 근데 아나요? 이진법? 네. 예, 0 아니면 1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스부호랑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우리 또 배운 거 중에 뭐 있냐면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있었지. 할래 말래 하는 거 있잖아. 너 부분집합 할래 말래? 그것도 여기 들어가. 뭐라고? 언제 배웠냐고? 모르겠어? 다시 나왔어. 봐봐. 서로 다른 3개의 편지를 서로 다른 우체통 A, B에 넣을 거야. 알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다른 걸 서로 다른 데에 집어넣고 있어. 다다 파이. 다다 파이 이런 거 외워놔야 돼. 나중에 다시 한번 다 정리해 줄 거긴 한데 다른 걸 다른 데 집어넣어. 그럼 파이를 쓰겠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다다 파이. 그럼 여기서 누가 능동적이라고 지금? 편지 3개가 뒤로 갈 거야. 능동적인 게 뒤로 갈 거야. 그럼 2의 세제곱 8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2번 5명의 여행자가 3곳의 호텔에 투숙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호텔 컴바인 어디에 어떻게 누가 능동적이지 지금? 여행자. 호텔이 선택을 당할 수 있는 거죠. 3의 5제곱 243이 되겠네요. 6명의 선거인이 2명의 후보에게, 그러면 2명의 후보가 선택을 당할 겁니다. 6명의 선거인에게. 그죠? 그래서 기명투표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를 쓸 거고 2의 6제곱 64가 정답이 돼요. 이것도. 야, 지금 근데 같이 하니까 막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딱 풀려고 하면 아씨 이게 더 능동적인 것 같은데 딱 풀면 틀리고 막 이런 게 엄청 많아. 보기 3번 그냥 넘어가고요. 모스부호 넘어가고요. 네. 함수의 개수 있는데 함수의 개수 설명 한번 하고 하면 너 끝나죠? 네, 함수의 개수 아까 한번 얘기했는데 전체 함수의 개수는 파이를 사용해요. 전체 함수의 개수 파이.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x값이 서로 다를 때 y값 서로 다르다. 무슨 함수죠? 1대1 함수예요. 요거 2번 여기다 잘 써놔. 1대1 함수. 아, 내가 써줄게. 1번 함수의 개수.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y 파이 x라고 하시면 돼요. 치역의 개수, 공역의 개수, 정역의 개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전체 함수의 개수 하시면
두 번째, 1대1 함수. 요게 1대1 함수 표현이에요. x 값이 다를 때 y 값 서로 다르다. 1대1 함수 표현이에요. 그러면 y, p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번외로 1대1 함수 번외로 1대1 대응이 있어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면서 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x랑 y의 개수가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y 팩토리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1대1 대응은 y 팩토리얼. 뭐 x 팩토리얼 사실 똑같은데 y로 그냥 하시면 좋아요. 세 번째, 요건데요. x 값이 클 때 y 값이 크다.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c랑 비슷하게 생겼어. 크다, c랑 비슷하게 생겼어. 알겠지? 크다, c랑 비슷하게 생겼어. 별의 방법으로 다 외우게 만들어 줄 거니까. 크다 하면 xi가 fxj보다 크다. x가 큰데 y가 작다 여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뭘 사용해? c를 사용하면 돼. ycx. 그냥 골라만 주면 키 순서대로 간다는 거야. 골라만 주면 그냥 큰 대로 갈 거야. 이런 얘기예요, 요거. 1대1 대응은 n 팩토리얼 여기 써있죠? 네. 1대1 대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C 조합.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거야. 조합. 다시 한번 할 거야. 그 다음에 뒤에서 또 나올 건데 네 번째는 중복조합 배우고 나오는데 x1이 x2보다 큰데 fx1이 같을 수도 있잖아. fx2랑 같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큰데 같아? 그러면 중복조합 h 사용합니다. y, hx 이렇게. 나중에 중복조합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h 중복조합을 사용한다. 같아져도 된다. 근데 조합 계산을 어떻게 해요? 조합 계산은 뭐 5c이다. 그러면 5, 4를 2팩으로 나눠준다. 뭐 이렇게. 네. 야, 그거 왜 그만해. 방해하지 말고.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y 몇 개예요? 네. 4개. 그러면 4 파이 3 64네요. x,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는 1대1 함수는 p 4p 3 2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함수의 개수 4의 4제곱 256 이고요. x 1대1 함수의 4팩토리얼 24 이렇게 돼요. 6번은 중복순열.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을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거예요. 3명은 당연히 다른 사람이겠죠? 같은 3명의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 그지? 다른 걸 다른 사람한테 주면 파이를 써. 기억해 주시고요. 서로 다른 3개의 전자펜을 n명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가 같을 때. 그러면 6개의 사탕을 3명한테 줄 거야. 뭐가 능동적이야? 사탕이 능동적이야. 그지? 사람은 나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3 파이 6이에요. 랑 서로 다른 3개의 전자펜을 n명한테 나눠주는 거. n 파이 3이랑 같대. 3의 6제곱이랑 9의 세제곱이랑 같겠네. 그죠? 이해되죠? 이게 3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죠? 같아지니까. 그러니까 n은 9였어.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여기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표현이 그냥 파이를 쓰세요 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알겠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 또 계산이 달라져요. 그럼 또 복잡해져요. 그런 문제도 여러분 풀어야 돼요. 네, 넘어가고 여기 한 번씩 해보세요. 중복순열을 이용하는 자연수의 개수.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4자리 자연수. 여기 맨 처음에 0은 못 오죠? 몇 개? 4개. 여기는 몇 개? 0 와도 돼요, 이제. 5개. 0 와도 돼요. 5개. 와도 돼요. 5개. 알겠죠? 중복 허용할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20에다가 25를 곱하면 얼마죠? 500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거 여러분 좋아하는 거 3000번째 찾는 거
좋아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죠? 좋아해야지. 다섯 개의 숫자를 중복을 사용하여 만든 자연수를 크기순으로 나열할 때 3000번째 숫자는 어떤 거냐? 그럼 한 자리 자연수부터 있겠네? 그죠? 왜냐면 0001 뭐 이렇게 하면 그냥 한 자리 자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자리인 거 몇 개 있죠? 4개. 두 자리인 건 몇 개 있죠? 여기는 몇 개 올 수 있어? 0 빼고 4개. 여긴 0 포함해서 몇 개? 5개. 그러니까 20개 만들 수 있어. 세 자리 자연수는 4, 5, 5인 거죠? 맞아요? 4, 5, 5. 그러면 20 곱하기 5니까 몇 개? 100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4, 5, 5,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500개가 되네.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2500이 되겠네. 5를 계속 그냥 더 곱하면 되잖아. 그죠? 한 자리 늘어날 때마다 5를 더 곱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624 누적. 여기까지 하면 얼마예요? 3천 4자리지. 아, 3000을 그냥 구하는 거구나. 나 3000번째를 찾는 줄 알았어. 여기서 찾으려고 해. 3000은 몇 번째 수인지 구하는 거구나. 이거 안 해도 되네. 여기서 그냥 찾는 거네. 3000. 그럼 여기까지 누적 얼마예요, 일단? 124. 좋았어. 그러면 1000자리에 맨 처음엔 누가 오죠? 1. 여기 몇 개? 5개, 5개, 5개 오고 125가 됩니다. 2. 여기도 몇 개? 125가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누구야? 그리고 3000이 오는 거죠. 그리고 3000이. 그 다음 숫자가. 이해돼요? 3 오고 000 오면 3000이 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오는 거. 30001 올 거고, 그 다음 30002 올 거고, 그 다음 3003 올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다음 번째 애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이야. 얘네 둘이 더하면 250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374예요. 그러니까 375번째가 3000이었네. 앞자리가 0이면 안 돼. 앞자리 여긴 거 했잖아요, 여기. 한 자씩 늘려고 하는 거예요. 돼요? 이해돼요? 네. 네, 이런 거 그냥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 한 번씩 고민을, 씨름을 좀 해보셔야 이게 그래도 여러분한테 남습니다. 알겠죠? 함수의 개수 x, y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라 라는 거예요. x는 y로의 함수의 개수 파이를 쓸 거예요. y 3, 4, 3의 4제곱 81 이렇게 돼요. 1의 함수 중 f1이 7인 함수 x가 1, 2, 3, 4 y가 5, 6, 7 1이 얼마라고? 7로 이미 정해졌죠. 그러면 2는 어디다 쏠 수 있어? 다 쏴도 상관없지. 전체 함수잖아. 그럼 얘 2가 쏠 수 있는 거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27가지가 있겠죠. x는 y로의 함수 중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재요. 이 무슨 말이지?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거 무슨 말이지? 모두가 화살표를 다 맞아줘야 된다는 소리야. 5도 화살표 맞고 6도 화살표 맞고 7도 화살표 맞아줘야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이거 잘 봐야 돼. 얘도 화살표를 맞아줘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얘도 맞아야 돼. 어떻게 풀어? 일단 전체를 구해. 오케이? 그래서 치역이 한 개인 상황을 빼줘. 치역이 한 개인 상황을 빼줘. 그 다음에 치역이 몇 개인 상황을 빼줘? 치역이 2개만 된 상황을 빼줘. 그러면 치역이 3개인 상황이 남겠지? 이렇게 푸는 거. 알겠죠? 이렇게 풀어. 그럼 전체에서 치역이 한 개인 상황은 몇 개가 있죠? 전체는 구해놨어. 81. 치역이 한 개인 상황은? 네. 에? 모두 다 5로 가는 거, 모두 다 6으로 가는 거, 모두 다 7로 가는 거, 3가지 경우 있잖아. 그죠? 이해되죠? 무슨 말이죠? 치역이 한 개인 경우는 얘만 화살표 맞는다 이거야. 치역이 한 개. 3가지 경우 있다고, 3가지. 치역이 2개인 경우는 얘네 둘이 되던가, 얘네 둘이 되던가, 얘네 둘이 되는 경우가 있어. 3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때 1이 쏠 수 있는 거, 그 3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가 5, 6이 치역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1은 몇 군데다 쏠 수 있어요? 2군데. 2도 2군데. 3도 2군데. 4도 2군데. 그러면 2에 4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 5, 6에다 쏜다 했는데 1도 5에다 쏘고 2도 5에다 쏘고 3도 5에다 쏘고 4도 5에다 쏘면 돼, 안 돼? 안 돼. 이미 뺐잖아, 그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번 다시 그걸 빼줘. 다시 빼줘. 그럼 더해지거든? 알겠죠? 다시 빼줘. 이렇게 돼. 요게 2개에 쏜 거야. 요게 치역 1개 되는 걸 다시 빼주는 거야. 치역 1개 되는 상황을 다시 빼줘야 돼. 왜냐면 1개 되는 상황 앞에서 이미 했어. 알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5, 6한테만 쏘기로 했다고 지금. 1이. 근데 5한테 쏴. 2도 5한테 쏴. 3도 5한테 쏴. 4도 5한테 쏴. 근데 5한테 쏘는 거 여기다가 뺐잖아, 이미. 그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서 제거해줘야 된다. 요 경우에서 제거해줘. 근데 그게 5한테 쏘는 경우, 6한테 쏘는 경우 2가지 있다. 치역의 1개인 경우를 빼준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81 빼기 3 하고 여기가 얼마죠? 16, 14. 그러면 4, 3, 12, 42. 이렇게 되는 거죠. 45를 빼는 거네. 그럼 얼마야? 36. 돼요? 근데 나중에 얘는 조금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몇 번 맞아야 돼, 화살표를? 2번 맞아야 되는 거지. 얘네들이 다 화살표를 무조건 맞으려면 누군가 하나는 2번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번 맞은 애를 하나 만들어. 알겠죠? 그게 5였다고 생각해. 그리고 5를 여기다 다시 만들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걸 하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우고 계산하시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은 4개, 4개로 가니까 조금 쉬운 거야. 근데 여기가 5개인데 2개를 더 만들어야 돼. 그럼 또 복잡해져. 그럼 또 3개 맞는 애가 있을 수 있고 2개 맞는 애가 있을 수 있고 막 나눠지잖아, 경우가 또. 그럼 또 복잡해져. 그래서 그냥 빼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은데 하다가 이제 막 시간을 엄청 막 허비하고 막 그래서 잘 해야 돼. 네. 어쨌든 그런 건데 얘는 조금 쉽게 풀 수는 있긴 해요. 요 밑에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우고 또 비슷하게 나오면 해봅시다. 이거 뭐야? 발전에 18 x가 1, 2, 3, 4, 5, 6인데요 x는 x로의 함수로 한대요. 3은 첫 번째 가조건 3은 짝수로 갈 거래. 그럼 3이 얼마로 갈 수 있죠? F3이 2일 수도 있고요. F3이 4일 수도 있고요. F3이 6일 수도 있네. 경우가 3가지 있는 거네. 그죠? 짝수로 갈 때. x가 3보다 크면 fx는 f3보다는 작아야 된대. 오? 뭔가 크다 뭐 쓴다고? 크다 뭐 쓴다고? C를 쓴다고 C. 그죠? 골라만 주면 돼. 조합을 쓰면 돼. 크다 작다 요도 C를 쓰면 되는 거야. 3보다 큰 애들은 이렇게 하래.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F3이 2일 때 풀어 제껴. F3이 2일 때 이렇게 돼. 그럼 우리 지금 누구랑 누구로 나뉘어? 3보다 작은 친구들과 3보다 큰 친구들로 나뉘는 거야, 팀이. 그죠? 3보다 작은 친구들은 F3보다는 어디로 가야 돼? 함수가? F3보다 작은 데로 가야 돼. 2보다 어디로 가야 돼? 작은 데로 가야 돼. 그러니까 1, 2 친구들은 무조건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1로 다 가야 돼. 3보다 작은 데 가야 되니까. 3이 짝수 중에 하나를 정했을 때 3보다 작은 친구들, x가 3보다 작은 친구들, 여기가 x야. 3보다 작은 친구들, 1, 2 친구들이 있어서 3보다 작은 친구들, 걔네들은 F3이 얼마라고? 2. 여기 요 2보다 작은 데에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밖에. 하나에 가야 된다고. 한 가지야. 그런데 4, 5, 6 친구들은 얘기가 달라. 2보다 어디로 가야 돼? 큰 데로 가는 거지. 그럼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어, 4개. 아, 근데 3보다 작은 건 함수값이 작으면 돼. 그죠? 작으면 되는 거죠. 상관없죠. 네, 이렇게 한 가지 가면 돼. 4, 5, 6은 몇 개 중에? 아, 이거 4는 몇 군데 쏠 수 있어? 4군데 써도 되지. 중복해도 상관없잖아. 5도 4군데, 6도 4군데 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4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 일은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곱해. 그럼 얼마? 64가지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면 곱해. 두 번째, F3이 4일 때. F3이 4일 때. 그럼 1, 2는 몇 가지 쏠 수 있죠? 3가지. 3의 제곱 9가지 쏠 수 있고. 4, 5, 6은 2의 세제곱. 여기다 2가지, 아니, 얘가 2가지, 얘가 2가지, 얘가 2가지, 8가지 쏠 수 있죠. 8, 9, 72, 이렇게 되겠네. 3번, F3이 6일 때, F3이 6일 때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F3이 6이면 얘네가 쏠 수 있는 데가 없어. 6보다 큰 데다 쏴야 되는 데가 없어. 안 해도 돼. 둘이 더하면 136 하면 되겠네. 함수의 개수. 맞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 진짜 기초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하는 건. 요거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애들이 시험에 나올 거야.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